안녕하세요. 제도권 주식 분석입니다. 같이 속슬 모아가시는 분들 많으신데요. 속슬 표준편차 업데이트 해드릴 거고요. 추가적인 목표가까지 한번 뇌피셜로 씹으려 보겠습니다. 그리고 같이 모아가면 ETF 기술적으로 중요한 부분, 그리고 종목들 실적 표준편차 한번 내용을 말씀드릴 거고요. 최근 증권사들의 고민이 결국 레버리지 상품에 대해서 좀 활성화 시켜보자라는 그런 이슈들이 좀 다양하게 나와 있는데, 레버리지 상품에 대해서 규모가 되게 많이 늘었습니다. 2020년도에 20조거든요. 근데 현재로서는 397조니까 엄청 조 단위로 이렇게 늘었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실적이 많이 늘었다라는 거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좋아하는 종목을 보면 2배 레버리지, 3배 레버리지, 또 3배 레버리지, 하여튼 보면 레버리지가 많이 있습니다. 레버리지. 또 있는데. 여기 또 레버리지. 보면 이제 테슬라 레버리지, 그다음에 속스 반도체 레버리지, 그리고 반도체 하락의 레버리지. 이건 SPY의 레버리지인 것 같고요. 이건 이더리움 같네요. 이더리움의 변동성인 것 같습니다. 요거는 이제 엔비디아의 레버리지네요. 하여튼 레버리지를 빼놓고는 레버리지가 또 이게 사고팔고를 많이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수수료를 좀 무던하게 느끼는 경우들이 많죠. 이제 그런데 규제를 하겠다라고 합니다. 실제 현재는 레버리지 ETF에 대해서 국내만 규제거든요. 근데 해외도 규제하겠다라고 하고, 해외 레버리지를 사려면 이제 사전 교육을 의무화하는데 되게 귀찮거든요. 하여튼 빨리 좀 우리가 수익을 더 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파생 상품 같은 경우에는 이제 10시간 동안 교육을 받아야 되는 부분들도 있을 수 있고, 또 교육을 또 받아야 된다라고 합니다. 어쨌든 해외 주식의 ETF 중에서도 레버리지는 1시간 교육이 의무화 된다라고 한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참고하시고요. 일단 연금이나 ISA나 IRP는 불가하고 직접 투자만 가능하고 교육이 좀 필요한 부분 거꾸로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아무튼 이렇게 좀 소식을 전해드리고, 속세를 살펴보면 지금 차트가 완만해 보이지만 이게 사실 정말 공포스러웠던 때 아니겠습니까? 반도체가 그냥도 많이 움직이는데 3배 레버리지다 보니까 실제로 30불 이상에서 7불까지 갔다라고 하는 것은 60% 70% 손실이거든요. 그러니까 되게 무서운 상황이었는데, 자, 그 다음부터 살펴보게 되면 3개월 동안 우상향만 했습니다. 자, 제가 냉정하게 말씀드려서 우리가 스스로 혼자 했다라고 한다면 절대로 온전히 수익을 낼 수 없었던 게 첫 번째 팩트고요. 두 번째는 기준이 없었다라고 한다면 절대 이렇게 온전히 수익을 창출할 수 없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저와 함께 하는 시간을 좀 소중하게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고, 저도 많이 준비하고 스트레스를 제가 다 온전히 녹여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팀 제도권과 속슬 보면 3개월 전에 정말 힘들었던 때가 8불 때 제가 매수 가격을 드릴 때가 진짜 힘들었었거든요. 이거 보면은 채권 사는 것에 대해서 같이 채권을 사야 된다라고, 이제 하나 오르고 하나 떨어지다 보니까 똑같이 3배 레버리지긴 해도 같이 들고 있으면 지수가 빠질 때 얘는 오를 거니까 일단 힘든 시기가 있었지만, 어쨌든 지금은 가격으로 보면 27.32 정도 올라왔으니까 상당히 3개월 동안에 참 많은 시련이 있었겠다라고 예상하실 수 있는 거죠. 아무튼 표준 편차는요, 지금 1년 단위로 보면은 하루의 변동성의 8.1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표준 편차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락에 대한 기준을 세워놓고 그 기준보다 더 많이 빠졌을 경우에는 1일 변동폭의 최대 하락폭이다라고 보시고, 그 밑에서 매수하시게 되면은 가장 싼 가격에 평균적으로 통계적으로 접근할 수 있겠다라는 그런 전략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현재 최신 1년으로 데이터를 뽑아봤을 때 8.1%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안에서 움직일 확률, 중심으로부터 가장 많은 정규 분포가 이루어질 거고요. 요렇게 봤을 때. 그래서 요 범위에 있는 것이 68%의 확률인데, 이 68%의 확률이 8.1%로서 오르거나 8.1%로서 떨어지거나 나타내는 거고, 요 2배 확률이 16.2%거든요. 거의 95% 확률이니까 정규 분포를 이렇게 그렸을 때 여기가 1표준 편차, 여기가 2표준 편차인 거죠. 거의 95% 확률이니까 사실상 이 안에 모두 놀고 있다. 그래서 더 안전하게 사실 거면 요거 밖에서 사시면 되는데, 지금은 기회를 잘 안 주는 우상향하는 그런 시기이다 보니까, 자, 내일부터는 제가 8.1%로 여러분들께 매수 가격을 일단 드리려고 하는데, 계속해서 움직이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조금씩 변동폭은 줄 텐데 참고하셨으면 좋겠어요. 어쨌든 10월 1일에 시작할 때가 34불 이상이었는데, 지금 요 어려운 시기를 다 겪고 15% 빠졌을 때 매수, 그다음에 보면은 29% 빠졌을 때도 있었으니까 이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이틀 연속으로 빠졌거든요. 이때 정말 재앙이었어요. 8.7. 하여튼 요때 잘 매수를 하고 9.63도 매수를 하고, 이때 24%씩 빠졌을 때가 많았잖아요. 이제 그다음부터 계속 우상향하면서 기회를 안 주는 그런 모습인 거죠. 아무튼 하루 전날에 제가 드렸던 가격은 24불 이렇게 하다 보니까 실제 여러분들이
때까지 느끼실 수 있는 안정감이나 뭐 사실 돈 3만 원 내고 하기에는 적절하지 않나라 생각 드는데 서로서로 윈윈할 수 있는 좋은 전략이었다라고 자평하고 싶습니다. 보면 이제 주요 포인트가 몇 가지가 있는데 요때가 공포 국면이잖아요. 지금 보면 투매가 나오는 RSI에서 실제로 못하겠다 팔자라고 하는 심리적인 투매가 나오는 그런 상황이에요. 7.2불이었습니다. 진짜 무섭죠. 이게 고점에서 사셨다라고 하면 끔찍한데 고점에서 사셨다라고 하더라도 지금 표준 편차가 여기서 사고 여기서 사고 여기서 사고 여기서 사고 이런 식이거든요. 중간에 여기서 사고 그러다 보니까 평균가가 점차적으로 낮아지는 모습을 보였고 이제 제 단가는 18.3인데요. 여기서부터 계속 오르는 모습인 거죠. 그러니까 27.49까지 올라오긴 했는데 아무튼 현재 저도 수익률 기준으로 보면 한 48%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중간에 사고 팔고 한 거 보면 사실 더 플러스이긴 한데 아무튼 7월 17일 기준으로는 지금 보면 과열 국면이다라는 거죠. 좀 약간 올라오긴 했어요. 확실히 계속해서 과열 국면인데 중요한 것들은 이제 레버리지가 주는 어떤 기본적인 펀더멘탈인 거죠. 개별 종목으로 하는 것은 아무래도 리스크가 있습니다. 애플이나 엔비디아나 테슬라. 엔비디아는 뭐 우상향 하니까 다행이다라고 보겠지만 테슬라 같은 경우는 변동폭이 심하기 때문에 올라갔을 때 크게 빠져버리면 아까 보셨던 것처럼 음의 복리 효과가 강하게 작용해서 개별적인 리스크를 가지고 투자한다라고 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 비트코인이 나올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표준 편차 매매법이 아무리 뭐 검증이 됐다라고 하더라도 ETF를 통해서 하시는 것이 좋겠다. 개별 종목의 레버리지 상품은 아무래도 개별 종목에 대한 리스크를 가져가야 되기 때문에 좀 불안한 요소들이 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빠졌을 경우에는 회복이 불가능하지만 ETF는 분산되어 있잖아요. 기본적으로 한 30개 정도 속슬 같은 경우에 분산되어 있으니까 방향성에 대한 리스크 관리는 장기 보유보다는 확신 있는 투자를 통해서 분산 투자를 하는 거죠. 그래서 패가망신의 지름길이 확신인 건데 원칙과 기준을 가지고 투자를 해보자라는 거예요. 속슬 한 번 더 업데이트 드리면 일단 티커는 속슬이고 디렉션이 뭐 대표적인 레버리지 운용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잘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상장일이 지금 15년 된 건데 여러분들 상패 얘기 많이 했었단 말이에요. 7불 8불 갔을 때 상패는 웬 말. 지금 보면 엔비디아, 브로드컴 망할 것 같습니까? 한두 개 망해도요. 잘 분산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ETF 자체가 없어지기는 쉽지 않겠다라는 생각을 그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초리수는 속스라고 이제 아이스에서 반도체 지수를 제공하는 것에 1일 변동성의 3배를 추정하는 그런 형태이다라는 거죠. 아무튼 엔비디아가 가장 비중이 크고요. 브로드컴과 최근에 TSMC 그리고 최근에 실적이 좀 안 좋게 나왔지만 가이드, 그러니까 앞으로가 좀 안 좋게 나올 것이다라고 예측했던 ASML도 여기 한 3% 정도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좀 살펴보시고요. 엔비디아가 망하겠냐고요. 그리고 브로드컴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TSMC도 제가 최근에 단타 들어가서 수익 내고 있는데 일단은 실적이 잘 나왔잖아요. TSMC가 어떤 반도체의 실적의 풍향계라고 할 정도로 가장 먼저 실적이 발표되고 그 다음에 줄줄이 나올 텐데 기초리수가 튼튼한 ETF는 상패되는 일은 거의 역사에 저는 한 번도 못 봤습니다. 이제 그렇게 좀 참고하시고 그냥 꾸준히 들고 가셔도 되는데 그 기준에 대해서 표준 편차를 한번 살펴보자라는 겁니다. 7%대도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어쨌든 요로 쌀 때 매수하자라는 거고 데이터 분포와 변동성의 통계적인 개념이고 원래는 증권사의 리스크 관리 부서에서 요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설계를 하거든요, 상품들을. 근데 요 상품의 특성을 바탕으로 빠졌을 때 매수하게 되면은 이제 일단 일정한 평균적인 수치에서 더 벗어날 때마다 매수를 하기 때문에 뭐 웬만하면 망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물론 단기간에 한두 달 안에 쇼부를 보려고 하면 힘들지만 제가 1표준 편차 기준으로 했을 때 1년에 한 20번 정도 매수 기회가 오거든요. 2표준 편차는 그 절반 정도 옵니다. 근데 성향에 따라서 지금으로서는 2표준 편차까지 빠지기가 사실 글로벌 거시적인 환경에서 전쟁이나 관세 아니고서는 그렇게 대부분 다 빠지는 경우가 쉽지 않기 때문에 1표준 편차로 일단 수익이 난 부분들이 100%이기 때문에 일단 여러분들이 플러스 난 자산을 바탕으로 조금 더 공격적으로 해보자라는 게 제 생각이거든요. 보면 지금 이렇게 올라오고 있는 우상향 국면에서 아직도 갈 길이 좀 멀다라고 보이지 않나요? 바닥 국면에서 이제 올라오고 있는 국면이거든요. 근데 사실 이것도 좀 부담스럽긴 해요. 단기간으로 많이 올라오다 보니까. 이건 참고로 월봉이고요. 그래서 지금으로부터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두 가지 방법은 채권과 같이 사거나 아니면 표준편차에서 사거나 이거 꼭 지키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냥 지금 몰빵하시는 거는 좀 어려워요. 그러니까 내 돈에 1억이 있다라고 하시면 500만 원씩 혹은 1000만 원씩 그렇게 분산 투자해서 기회가 안 오면 할 수 없고요. 그러니까 뭐 추가적으로 계속해서 매수할 수 있는 여력을 만들어 놔야 이런 반도체 3배 레버리지 같은 것에 대해서 좀 거부감이나 이런 거 없이 좀 안전하게 오랫동안 투자할 수 있겠다라는 겁니다.
채권 한 번 더 정리해 드릴 거긴 한데, 일단 뭐 TMF 상승 모멘텀이 금리나 기대감도 있긴 하지만, 제가 채권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금리만 보고 들어가면은 지금처럼 3년 동안 물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거시적으로 여러 가지 환경에서 시장 금리도 봐야 되고, 그다음에 파월의 뭐 어떤 코멘트도 봐야 되고, 경기에 대한 지표, 실제로 지금 금리를 못 낮추는 이유가 물가가 뭐 낮아질 기미가 사실 안 보이고 있잖아요. 뭐 끈적끈적하게 달라붙어 있어가지고 이 부분을 뚫고 내려가야 되는데, 여기가 지금 달라붙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지금 계속 놀고 있는 거거든요. 하여튼 명분에 대한 어떤 그런 시장의 흐름 같은 것들도 좀 봐야 되고, 그리고 지금 현재로서는 비트코인에 대해서 USDC라고 하는 코인을 발행할 때 단기 채권을 담보로 잡은 것만 코인을 발행하라고 지금 미국에서 바꾸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채권들의 영향도 한번 파악을 해봐야 되고요. 어쨌든 제가 그런 측면에서 요번에 지니어스법이 통과가 됐잖아요. 그래서 8월달까지 MSTU 같은 것도 50% 목표로 요 통과되기 직전까지 보고 있었는데, 어저께 통과되면서 제가 매도 의견을 드렸습니다. 뒤에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아무튼 TMF는 한 번 더 리뷰 드리겠지만 지금 2.6까지 떨어졌습니다. 계속해서 횡보하고 있는 구간이다 보니까 변동폭이 3배 레버리지임에도 불구하고 되게 낮은 상태예요. 그래서 이것도 같이 드릴 거니까 매일매일의 가격 보시고 매수 따라 하시면 더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채권도 같이 모아 가시는 것이 무조건 도움이 될 만한 그런 고평가 시기다라는 거예요. 7월 20일 다음 주부터 실적 발표가 또 예정되어 있습니다. 우리 속슬에 영향을 줄 만한 종목은 지금 두 가지로 보여지거든요. 인텔과 TXN, 텍사스 인스트루먼트입니다. 종목이 속슬이 한 30개 정도로 분산되어 있거든요. 인텔 같은 경우는 한 3% 내외의 비중이고요. 텍사스 인스트루먼트는 비중이 좀 큽니다. 한 4, 5% 정도 비중이 되다 보니까 좀 적지 않은 그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지난주에 실적 발표 보셨다시피 ASML이 주가가 빠지면 한 2, 3% 밀리고요. 그 다음에 TSMC처럼 좀 오르는 종목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2, 3% 오릅니다. 그렇게 좀 참고하시고, 전반적인 흐름에 따라서 반도체가 너무 안 좋게 나오면 밸류 체인으로 엮여 있기 때문에 뭐 같이 영향을 받는 경우들이 있어서 한 8%씩 빠지는 거는 또 자주 올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살펴보시고, 중요한 종목들이 이제 SLB라고 하는 슐럼버거 슈드의 포트폴리오의 주력인데 이게 실적이 나왔거든요. 근데 좀 뭐 나쁘지 않게 나왔습니다. 그렇고, 여기 또 보면 중요한 종목들이 많이 보이죠. 이거는 이제 코덱스 그 휴머노이드 AI에 들어가 있는 종목들, 소프트웨어 AI 종목들 좀 포함이 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고요. 버라이즌도 있네요. 슈드의 대표 포트폴리오죠. 아메리칸 에어라인. 버너바, GE 버너바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드슬이거든요. 드슬. 소개시켜 드린 거 기억나시는 분들 있을 텐데, 이때 62불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주가가 많이 올랐어요. 73불인가 그렇습니다. 버너바 있고 RTX 있습니다. 캐타필라도 자주 설명을 드리고 있죠. 그래서 로키드 마틴도 있고 이런 것들이 지금 포함되어 있는데, 주가가 매일매일 오르고 있어요. 저도 100만 원밖에 안 사는데도 너무 많이 올라서 짜증나는 그런 상황이고. 자, 그리고 한 가지 뭐 그냥 스팟으로 전해드리면, 일단 MSTU도 저도 10주 빼고 전부 매도했거든요. 타이밍이 기가 막혔습니다. 제가 팔자마자 12%가 빠졌거든요. 저 기사를 공유했었는데 코인 법안 하원 통과까지 마무리되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44%에서 저는 끝냈습니다. 약속한 50%는 안 됐지만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던 것처럼 통과 직전까지 8월 전까지라고 말씀드렸거든요. 아무튼 10주 빼고 모두 정리했으니까요. 여러분들도 잘 정리하셨으면 좋겠고, 더 올라갈 수도 있겠지만 일단 단기적으로는 재료가 소멸됐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고민 좀 해보시고, 그 다음에 속슬의 목표가는 일단 요 초록색의 이평선에 60일을 뚫고 올라오는 게 32달러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전고점까지 볼 겁니다. 계속해서 가져갈 거고, 뭐 사실 배당주가 기본적으로 컨셉으로 깔려 있다라고 한다면 속슬 같은 거를 하셔야 배당을 또 장기 투자하는 데 있어서 또 도움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직접 투자하시는 분들 32불까지 좀 보신 다음에 또 추가적으로 업데이트를 하면서 여러분들과 또 조정을 하든지, 아니면 저 중간에 또 뭐 매도를 하면서 잠깐 쉬든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변동폭이 좀 커질 것으로 보이는 실적 시즌이다 보니까 너무 일희일비하는 것보다는 냉정하게 시장 판단을 같이 할 수 있도록 좀 도움을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